네, 그 세월호의 희생자 수가 100명을 넘어가고 있군요. 참 무거운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금융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데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진단이고요. LIG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의 지기호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려운 시점에 또 모셔서 금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자, 뭐 뉴스 나온 재료들 보면은 시중에 부동자금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갈 길을 못 찾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정표를 못 찾는 자금들. 사실 이 경제적인 것도 분명히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건데 결국에는 자금들이 들어가야 될 거는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간접 투자를 하는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환매가 오히려 더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이 지난주 자료를 내주신 거 보니까 주가지수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좋아져야 되고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의 정점은 2012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펀드 설정액이 73조 원을 기록한 후에 코스피가 2000선에 다가가면 늘 펀드 환매 압력에 시달렸는데요. 코스피가 4년째 박스권 등락을 보이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식형 수익주권 설정액이 2013년 11월 63조 642억 원을 바닥으로 작년 연말에 배당 투자 등으로 소폭 증가를 하다가요. 올해 이제 4월 달 들어서면서 다시 2000선에 다가서면서 펀드 환매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정도 수준, 즉 63조 원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4월 17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펀드 설정액이 63조 2,05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환매 대기 물량이 한 1,415억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정도만 나오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바닥권 수준에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관 펀드 환매 물량이 약간 선행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주식 편입 비율 측면에서 현금 보유 비중이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환매가 소폭 감소하거나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설정액이 축소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25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을 예정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미국의 재무부 반기 환율 보고서가 나왔고 또 국제통화기금인 IMF도 그렇고 우리 원화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절상 압력을 넣지 않았습니까? 실제 환율이 1,050원대에서 3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040원대에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제 연결 부분을 찾고 계시는지요? 네. 도표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원화 강세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정 통화의 강세는 해당 국가의 우수한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 유동성을 유입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주가 수익률 상승과 더불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고요. 이때 이제 환차익과 자본 차익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이러한 외국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좋은 국면에 들어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4월 15일에 미국 재무부는 국제경제 및 외환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IMF도 원화가 8%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권고에 의해서 국내 정부는 환율 방어 조치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원화가 급격한 강세로 진행될 경우에는 정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이미 금융위기 이후 저점인 1,050원 선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증시를 주도한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에 따른 기관의 차익 매물로 국내 증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만 환차익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을 순매수할 경우에는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올해 영업이익은 133조 원으로 추정치가 낮아져 있는데요. 지난 1분기와 같이 급격한 이익의 하향 조정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뛰어난 밸류에이션에 대한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원화 강세 요인에 의해서 업종별로는 내수 관련 소비주와 소비 산업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 중에 그 1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1,382억 달러로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수출이 잘 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출의 가장 주력은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 아니겠습니까? 네. 전기전자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또 얘기할 수 있겠고, 한때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충족감과 그다음에 금융주 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조금 연결되는 듯 보였고요. 문제는 이제 자동차 쪽인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를 안착하고 추가의 힘을 얻으려면 자동차 섹터가 분명히 점검이 돼야 될 텐데요.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는 원래 그 2분기가 성수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LF 소나타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만 신차 모멘텀이 주가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은 이제 4월 24일 날 현대차가 1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신차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신차 효과가 1분기 어닝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4년 1분기 공장 출하량이 상당히 견조하였고요. 2013년 1분기 발생한 기저효과, 즉 리콜 충당급이 환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에 대한 컨센서스는요. 매출액이 21조 9조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2.0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OP 마진이 9.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5월 초에 발표 예정인 4월 판매 실적 데이터에서 LF 소나타 판매량하고요. 내수 점유율이 회복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는 상식적으로는 2분기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여러 가지 나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요가 되고 성수기인데 요즘 참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외수 쪽, 그러니까 내수 쪽 말고 수출 쪽으로 좀 더 힘이 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지금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또 안 잡아볼 수 없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갈까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목균형표 후행스팬 입니다. 일반적으로 후행스팬을 보실 때 26이라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2개월 후행스팬으로 변경해서 놓고 본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파란색 선이 후행스팬인데요. 2004년부터 지금 2014년까지 한 번도 42개월 후행스팬이 과거 주가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후행스팬이 위치한 곳이 2010년 11월인데요. 당시 주가는 1904포인트였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990선에 있기 때문에 당시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목균형표에서는 후행스팬이 과거 지수에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월 달에는 후행스팬이 2010년 12월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당시 지수는 2051포인트입니다. 즉 코스피가 5월 지지선인 2051포인트로 한 단계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따라서 후행스팬이 과거 주가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가정하면은요. 올해 8, 9월 정도가 되면은 사상 신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장세에서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후행스팬을 26개월에서 42개월로 수정해서 놓고 보고요. 과거 지수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코스피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후행 스팬이 과거 지수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다면 올해 3분기까지 주시장이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후 보유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원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원고에 없는 내용을 해야 될 텐데, 원래 정통적인 테크니션 아니시겠습니까? 네, 수적 그렇습니다. 분석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거의 3년째, 물론 등락이 있긴 있습니다. 굴곡이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그 차트를 보면은 거의 일직선입니다. 네, 2000포인트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은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궁극적인 이 근본 원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는지 개인적인 사견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좀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아닙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최근 3년 동안 2010년서부터 2013년까지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성장했었다는 요인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서는 연령층의 고령화라는 측면이 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물가에 차지하는 전세 가격이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상승했었기 때문에 일부 저축했었던 자금들, 특히 이제 펀드 쪽이라든가 변액 쪽을 찾아서 전세금을 올려주기에 급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1월 달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고액 전세에 대해서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의 급등 자체는 향후에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 물가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개인 측면에서 원인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일단 제동이 걸렸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015년부터 미국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 자체는 향후 8개월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통계상으로 GDP 통계상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민첩한 통계는 설비 투자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설비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후행적으로 또 소비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고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난 2013년 상황까지 하고 2014년 이후 향후 2, 3년 정도 흐름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 변동이 우상향으로 나타냈을 때 아직까지는 자본시장 참여도가 낮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간접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주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금들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놓고 본다고 가정하면 내년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바로 직전까지가 가장 주시장이 저렴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 밑으로 내려온 게 지금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가정하면 국내 쪽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인데 내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쪽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부동자금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자본시장 개방한 이후에 실패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가정하면 네. 향후 8개월 정도가 주식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원고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조근조근 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비 투자,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군요. 기업들이 잉여 현금이 지금 굉장히 많은 편인데 투자를 늘리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용이 늘지 않고 결국엔 고용이 늘지 않으니까 소득이나 이 분배가 잘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소비나 엉켜 있고 뭐 전셋값이나 이런 부분만 몰려 있고 자,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 그 마사지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잘 해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 진단 오늘 들어봤습니다. LIG 투자증권 리서치의 지기호 본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